네,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자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제가 일이 있어서 하루 쉬었더니 왜 이렇게 하루가 길게 느껴졌을까요?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3월 22일에 이제 미국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금리 인상 발표를 할 건데, 제가 오늘은 금리 인상 하게 되면 보통 성장주가 못 가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주가 올라가고. 근데 지금까지 올해 접어들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장을 보면 그게 아니네. 우리가 책에서만 배웠던 가는 좀 다르네. 오히려 또 실적이 좋은 뭐 자동차 관련주들은 못 가네. 근데 AI 로봇 뭐 기타 배터리 뭐 배터리는 아직까지 뭐 미래 실적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뺀다 하더라도 사실 AI도 그러고 로봇도 그러고 뭐 배터리도 그렇고 공통점은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적인 고성장주를 말하는데 시장은 여전히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엔비디아 이야기인데 3월 21일 기준 엔비디아가 GTC 키노트 AI 전환점 관련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장은 사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이제 오늘 거의 한 2주 만에 2400선을 회복을 했고, 이제 지난 언제일까요? 3월 한 7일 정도에 2485쪽 가려고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바로 이제 SVB 사건이 발생을 했죠. 아직 그 이전까지는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20일 이동 평균선 이탈하고 나서 오늘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뭐 많이 티는 안 나겠지만은 오늘 지수 상승에는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하이닉스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또 일부 게임주,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래도 실리면서 조금 활기를 붙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건 남아 있고, 다만 이제 주봉 관점에서는 그래도 물론 아직 이틀 정도 거래가 남았습니다만은 이번 주 주봉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만에 5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코스닥은 놓고 보면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 코스닥은 이제 3월 7일이니까 900, 800선에서 무너질 때가 SVB 사건인데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죠. 이 뭐 다 올라왔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아까 처음에 본 대로 이 공식 이 대부분 다 오른쪽 코스닥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뭐 금리를 동결 인상을 하더라도 25bp 수준. 그리고 앞으로는 뭐 SVB 사건이 틀리다 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좀 들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료를 하나 좀 보면 이는 코스피 코스닥이 했던 이야기보다 지금 이거는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하루에 거래량이 5억 주가 조금 안 되죠. 오늘 조금 많이 됐습니다. 그나마 최근 3, 4일 동안 4억 주 전후입니다. 이는 거래량이고,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이 어디에 많이 몰렸는지 보는 게 거래 대금인데,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지금 보면 3월 9일 날이죠. 10조 넘었을 때는 뭐 동시 만기였고 계속 7조 원대 중후반입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면 한 7배 정도, 6배 정도 커요. 6배 정도. 근데 거래 대금을 놓고 보면 코스피가 지금 8조 원이 좀 안 되죠. 최근 열흘 동안만 봐도. 근데 코스닥은 얼마나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12조가 넘습니다. 거래량은 차치하고 뭐 거래량이 어차피 코스피의 2배수가 넘고요. 예, 코스닥 종목들은 개수는 다 비슷한데 뭐 작은 주식이 많으니까 거래량은 뭐 사실 그렇다 치더라도 거래 대금을 놓고 보면 그냥 12조, 13조예요. 코스닥보다 한 50% 이상, 50% 이상 코스피보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코스피 쪽이 약간 이제 안전한 주식들 많고 뭐 재무 상태도 좋고 코스닥 쪽이 성장주도 많고 제약주도 많은데 지금 올해만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접어들어서 아니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데 그럼 이거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시장은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긴축이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코스피 쪽은 실적 부담 때문에 무겁고, 긴축이란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긴축이란 이슈의 이면에는
저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언젠가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담보다는 모멘텀 부담이 있는 모멘텀에 대한 트리가 조금 더 큰 코스닥이 더 잘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이 생각보다 갑자기 코스피가 코스닥을 대변하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미리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꺾여야 코스피가 간다. 그건 다른 논리 같아요. 큰 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올해 23년도 정시 자체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수가 박스권이다. 저성장이고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하이닉스, 삼성이 적자 이야기를 하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연말까지 쭉 간다면 꼭 코스피, 코스닥이 편가르기를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실제적으로 거래 대금에서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래 대금에서의 막연한 비슷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코스닥 개별주의 힘이 계속 좋지 않겠느냐. 그 관점으로 오늘 첫 번째 꼭지를 한번 열어봤고요. 두 번째가 엔비디아 이야기인데 미국 주식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화두가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테슬라란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쵸? 테슬라도 되게 한국 입장에서는 수학게임도 상징성이죠. 뭐 테슬라가 올라가면 뭐 배터리가 좋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런데 가장 미국 증시 지수 기준으로 견조한 회사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네, 녹색이죠.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그래픽의 최강자. 지금 AI인데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도 좋습니다만은 2023년 그러니까 3월 21일 오늘이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3월 22일이니까 예, 바로 그 내용이 이미 나온 내용인데 여기 CEO가 젠선항이죠. 대만계 분이신데 자 GTC 키노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제 뭐 개발자 회의 그런 거겠죠. AI 전환점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만 놓고 오늘 22일 한국 증시에서 많이 반영이 된 이슈긴 해요. 기존의 GPU A100보다 A100보다 한 12배 정도 빠른 제품 H100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 그러면 지포스로 대변되는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1인자인데 GPU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 GPU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삼성도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게 되죠. TSMC도 마찬가지고. 근데 엔비디아가 약간은 삼성보다는 사실 TSMC 쪽으로 좀 많이 붙어있는 성격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런 거 차치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4세대 GPU를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속도도 12배 빠르고 그럼 이런 건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클라우딩 컴퓨터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라든지 뭐 기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 에이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에 장착된다.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라는 친구는 잘 나가겠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관련주란 기업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본 관점은 과연 이제 AI도 사실 AI 관련주도 오늘 아침에 뭐 저런 이슈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셀바스 AI나 이런 기업들이 오전에 팍 치우고 왔었는데 제가 3월 22일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연결고리를 좀 짓고 또 하나 시장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대금 또 종합적으로 코스닥 지수에 다시 이제 전고점 탈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내일부터 또 조금 더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오늘 많이 움직여준 바로 이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갔어요? 제가 다 뽑아놨는데 바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종목들이죠. 선익 시스템, 올레도스, 자 선익 시스템 그리고 스코넥, 예, 다 XR 관련 기업들이죠. 스코넥 바닥에서 좀 세게 반등이 들어왔고 그리고 조금 더 치고 간 포바이포, 예, 포바이포란 기업도 오늘 세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약간 이제 XR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이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금 눈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이긴 해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입니다 합니다만은 또 순환적인 차원을 읽어볼 때는 또 메타 뉴플렉스 같은 경우도 약간은 메타 오큘러스 쪽인데 약간은 기웃기웃합니다. 아직까지 뭔가 완벽하게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비록 선익 시스템의 강세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를 하더라도 쿼세스라든지 선익 시스템 또는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를 놓고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뭐 액티브하진 않겠지만은 내가 조금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OLED 포함해서 XR 메타 관련 쪽도 한번 기웃거리볼 만한 힌트는 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또 우리가 마침 또 수요일이네요. 또 우리 저녁 8시에 이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